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그 적천수 징의의 간명첩결이라고 하는 챕터가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이건 무슨 얘기냐 그러면은 사주 보는 빠른 그 요령 그런 뜻일까요? 간명첩결. 아, 그 이것은 그 적천수 중에 나와 있지만은 어, 그 적천수 본원문에는 해당하지 않는 내용인데 그 설하고 선생이 이걸 끼워 넣었는지 어떻게 했는지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간에 저는 이 그 명리학을 공부할 때 그 가장 중요한 책 세 가지를 얘기를 합니다. 그 자평진전이라는 책도 있고요. 그리고 난강망 혹은 궁통보감인가 하는 그런 책도 있습니다. 근데 난강망하고 궁통보감은 같은 책입니다. 그러고 이제 이 적천수라고 하는 책인데 그 이 간명첩결은 그 설하우 선생님이 뭐라고 해놨냐 그러면은 자평진전에 나와 있는 사주 보는 방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놨습니다. 저는 그 자평진전이라는 책은 얘기만 들었지 직접 가지고 공부를 해보지는 않았는데요. 이 자평진전이라는 책은 그 심효첨이라는 사람이 저술을 한 책이라고 합니다. 그 이 심효첨이라는 사람은 그 청나라 시대 때 사람이니까 상당히 그 근세 사람이죠. 음, 글쎄 제가 안 읽어본 책이어가지고 그 뭐라고 평가하기가 그렇습니다만은 그 결국에 그 명리학이라는 게 사주를 가지고 운명을 그러니까 명과 운을 들여다보는 그런 학문이란 말씀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 어느 책이 됐든지 간에 뭐 이 책 저 책 다 볼 수 있는 능력이 된다면은 뭐 그건 더없이 좋은 일이겠습니다만은 그 이게 저는 그래도 꽤 이 한문에 대해서는 상당히 공부를 어려서부터 많이 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한문에 대한 해석은 저 나름대로 어, 그 제가 그 한문을 보고 해득하는데 지장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것도 저의 건방짐인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간에 제가 이 명리학을 공부를 한 것은 에, 그 책으로 이 책 저 책 상당히 많이 봤습니다. 그러다가 그분 성함이 뭐더라? 백민 선생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 백민 선생이라는 분의 강의를 우연찮게 듣게 되면서 상당히 많은 것을 그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해하지 못했던 그런 부분들을 상당히 많은 부분을 도움을 받았고 그 후로는 거의 그 이 적천수 징의에 의지해 가지고 제가 그 명리 공부를 했거든요. 그 적천수 징의를 그러니까 해석을 번역을 직접 해가지고
그 번역을 하기까지도 꽤 오래 공부를 했지만 번역을 해가지고 이거 정확히 7번을 교정을 봤습니다. 그러니까 꽤 깊이 공부를 했었죠. 그러다 보면은 이게 걸리는 부분이 생깁니다. 그 걸리는 부분을 해결을 하려고 주역까지 들여다보게 되고, 주역도 상당 부분 한 7, 8년 공부를 했으니까요. 주역도. 그러고 또 주역 가지고도 넘어서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불경 공부를 하지 않으면은 넘어서지를 못합니다. 감히 제가 자신을 합니다. 그래서 이 명리학의 공부는 이 우리가 명리서적을 얘기하는 제가 말씀드린 이 세 가지 책 외에 우리나라에서 공부를 많이 하셔가지고 나름대로 그 책을 내신 분들이 있습니다. 가령 제가 본 것은 그 백민 선생님의 책도 봤고, 또 사주첩경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분 책도 봤고, 그러고 또 뭐더라? 그분 생각이 잘 안 나네요. 그분도 그 사주책을 여러 가지로 내셨는데 스님이시거든요. 그리고 그분도 이 적천수 징후에 대해서 나름대로 해석을 하시고, 제가 봤을 때 그분도 공부가 꽤 깊으신 분이다. 그렇게 생각되시는 분이 있습니다. 여하튼 간에 지금 공부하는 것은 제가 2강의로 될 수 있을지 3강의로 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하여튼 30분 정도로 끊어가지고 이 사주 감명첩결이라고 한 이 사주에 대해서 사주 보는 방법을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감명척결의 첫 번째 뭐라고 했냐면은 용지관성, 용지 쓰는 관성, 관성은 자 정관 평관할 때 정관을 얘기한다고 볼 수 있죠. 관성은 불가상, 손상되지 않아야 한다. 불용관성, 진가상, 그 쓰지 않는 관성은 모두 다 손상되어도 괜찮다 하는 그런 내용이죠. 이것은 뭐냐 그러면은, 자, 일단 일간을 그러니까 간목을 가정을 해가지고 저는 설명을 진행을 할 것이니까, 여러분들은 나머지 간목이 아니라 을목도 그렇고 갑을 병정 무기 경신 임계 어느 거라도 이 원칙을 알게 되면은 적용하는 데는 무리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관성이라면 간목의 관성이라고 하면은 뭐가 되겠습니까? 신금이 되겠죠.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한번 쓰면서 해봅시다. 자, 이 신금이 간목의 관성이 되죠. 근데 이 사주 8자리 중 7자리에 이 신금이 모두는 7개까지 있을 수가 있죠.
물론 지지는 유금을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이 유금을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7개까지 있을 수가 있는데 쓰지 않는 관성은 모두 다 손상될 수 있고 쓰는 관성은 손상되어서는 아니 된다 하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렇다고 그러면은 우리가 간지가 같이 나타나서 간은 신이고 지가 유로 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겠죠. 가령 월지가 신유월이다 했을 경우에는 이 신유는 하나로 봅니다. 관성 하나로 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어딘가에 관성이 연간이나 연간에 신이 있거나 연지에 유가 있거나 일지에 유가 있거나 시간에 신이 있거나 또 시지에 유가 있을 수가 있겠죠. 여러분들은 강의를 들으실 때 이렇게 한번 사조를 쓰면서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이 월주가 신유이고 나머지 간지에 하나 혹은 둘이 있을 경우에 이 사주는 간목 일주 사주는 굉장히 신약해집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신약해지는 사주를 잘 쓰려고 그러면은 신유월 하나를 제외하고 나머지 있는 관성은 필요치 않는 경우가 대부분일 겁니다. 그랬을 때 만약에 이 사주 다른 간지에 월지가 아닌 다른 월주가 아닌 다른 간지에 신이 있고 다른 또 간지에 오나 정이나 병이 있다고 했을 경우에 병신은 합해서 합거할 수 있고 나머지는 충거하거나 아니면 계두해 가지고 사주 안에 있는 나머지 하나의 관성을 없앨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은 신약한 사주인데도 가령 예를 들어서 사주 중에 정화가 있다고 했을 경우에는 신하고 정이 상충해 가지고 극거되게 되죠.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신약한데 일주를 설기하는 정화라고 할지라도 이 관성을 손상시키는 것이 더 좋다 해가지고 불용 관성은
진가상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부려 쓰는 관성은 모두 다 손상시켜서 없애버리는 게 좋다. 만약에 사주 원국에 그러한 신이 없을 경우에는 운에서 와서라도 그렇게 나머지 쓰지 않는 관성을 제거해야 되겠다. 손상시켜야 되겠다. 그러는 게 좋다 하는 얘기가 되겠죠. 그게 용지 관성 불가상, 불용지 관성 진가상, 이렇게 설명을 한 것입니다. 다음에 용지 재성 불가겁, 불용 재성 진가겁. 재성도 마찬가지라는 얘기가 되겠죠. 갑이라고 그러면은 일주가 갑목이면은 나머지 간지에 재성이 왔다 그러면은 토가 왔다는 거예요. 무기토나 진술충미토가 왔다. 그런데 그 재성이 쓸 수 있는 재성이다. 그럴 때는 불가겁, 겁탈을 하면 안 된다. 무슨 얘기입니까? 이때는 쓸 수 있는 재성이 있는데 불가겁이다 그러면은 비경겁재가 오지 않아야 된다. 그런 얘기가 되겠죠. 그 비경겁재가 오게 되면은 뭐가 되냐? 그것은 재물을 두고 다투는 게 되겠죠. 그래서 궁겁쟁재가 된다. 그러니까 당연히 좋지 않다. 그래서 쓰는 관성은 겁탈하지 않아야 되고, 쓰지 않는 재성은 모두 가겁, 겁탈을 해버려도 괜찮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여기도 그 갑목일지로 했을 때 가령 예를 들어서 월지가 기미월이거나 기축월이거나 했을 때는 정제의 관계에 있는 게 되겠죠. 이때도 어떤 방법으로 저는 정제로서 설명합니다. 근데 편제로 온다고 해도 충분히 설명을 할 수가 있겠죠. 관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정관을 설명을 했고 편관이 온다고 하더라도 같은 논리로 충분히 이해를 할 수가 있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재성보다도 재성이 오면은 일반적으로 점차 신약해지는 게 정상적인 것인데, 그래도 재성이 왔다고 해도 내가 그 재성을 충분하게 관리를 할 만한 비겁이 사주에 있거나 인성이 있어가지고 그 제겁을 관리를 할 만하면은 그 그 재성을 또 비겁이 와가지고 겁탈을 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 공급쟁제가 된다고 했죠. 그러니까 재물에 대한 다툼이 벌어지는 사주가 되기 때문에 안 되는 거고, 가령 예를 들어서 내가 신약인데 죄가 많다. 그 죄다 신약이다. 이렇게 돼 있을 때는 그 재성을 겁탈할 수 있는 비겁이 사주에 또 더 있거나 아니면 운에서 와서 그 사주를 재성을 겁탈할 수 있다고 그러면은 좋다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용지 인수 불과 괴 불용인수 진가괴. 이건 무슨 얘기냐면 인수가 쓰이는 인수다. 가령 예를 들어서 사주의 관살이 많은데 강한데 내가 신약하다. 그런데 인수가 월지에 있다. 아니면은 시지에 있다. 뭐 이렇게 됐을 경우에 또 시간에 있다. 뭐 월간에 있다. 이렇게 됐을 경우에 이 인수는 관살과 일간을 관통해주는 통관용신이 된단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인수를 이것은 무너뜨린다는 얘기입니다. 같은 얘기죠. 뭐 상이나 겁이나 괴나 이거 전부 다 같은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 표현을 달리 했을 뿐이지. 그러니까 인수를 무너뜨리면 안 된다. 그런 얘기가 되겠죠. 그 쓰지 않는 인수는 모두 무너뜨려야 된다. 쓰지 않는 인수라고 하면 어떤 경우가 있겠습니까? 가령 예를 내가 신강인데 관성이 있다. 그러면 관성을 나를 제어해야 되는데 이 관성이 있어가지고 관을 설기시켜버린다. 관성이. 그러면은 이 인수는 통관하는 인수까지는 괜찮지만은 거기에 인수가 하나 더 있어가지고 관성을 설기를 많이 시켜버리게 되면 그 인수는 좋지 않은 게 되겠죠. 그래서 그러한 인수는 재성이 와가지고 무너뜨려야 된다 하는 내용이 되겠죠. 그게 이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이거죠. 이거 뭐냐 그러면은 자, 용지식신불가탈 불용식실 진가탈. 응? 이거 무슨 얘기냐 그러면 내가 신강이나 아니면 신왕할 경우에 식신상관이 있으면은 이 식신상관은 좋은 상관이 되죠. 아니면은 내가 신약한데 관살이 너무 많다. 그때 식신상관이 있으면은 이 관살을 극거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식신상관 동안 용지 쓰는 식신이 되겠죠. 이런 경우에는 그 식신이 분탈되면 안 된다. 그럼 분탈되는 것은 뭐에 의해서 분탈되냐?
식신은 인수에 의해서 분탈이 된다. 그렇죠? 그리고 만약에 쓰지 않는 식신이다. 이런 경우에는 그 분탈을 해야 된다. 어떤 경우가 쓰지 않는 식신이냐? 내가 신앙해가지고 신앙하고 관성이 있는데 그 관성을 극하는 식신이나 상관이 사주 안에 있다. 그러면 그 식신 상관은 필요 없는 사주 그 용신을 극거하기 때문에 쓰지 않는 식신이 되죠. 그럴 경우에 식신은 모두 분탈해야 된다 하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뭐냐 그러면은 자, 용지 7살 그랬습니다. 이것은 평관을 얘기하죠. 쓰는 7살은 불가 제어하면은 안 된다. 여기에서 제어라는 것은 상이라는 말이나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쓰지 않는 칠사를 제어하는 것은 뭐가 되냐면 식신이 되겠죠. 그렇죠? 쓰지 않는 관성을 제어하는 것은 상관이 되겠죠. 그런데 쓰는 칠살이라고 그러면은 제어해서는 안 된다. 손상시켜서는 안 된다. 갑일주로 해서 칠살은 뭡니까? 경금이죠? 아니면 신금이 되겠죠? 이것을 갑일주가 신강하다고 하면은 관살로 제어를 해줘야 됩니다. 응? 이때 평관 살이 있으면은 그 살이 용신이 되죠. 그래서 비록 살이라고 하더라도 좋으니까 이것은 제거하면 안 된다. 그 제살 태과는 오히려 흉하다. 그 있는 살을 그러니까 관살로서 용신 역할을 하는데 그 살을 제거함이 너무 강하다. 그건 무슨 얘기가 되겠습니까? 강하다는 것은 간이나 월지에 같이 월지에 들어왔거나 아니면은 신약한 경우에 살이 중첩되거나 했을 경우에는 괜찮은데 상당히 신왕한데 살이 하나밖에 없다. 근데 그 살을 제어하는 식상이 둘 이상이다 했을 경우는 제살 태과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경우는 오히려 흉하게 된다. 반이 흉이다. 자,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다음에 신살양정. 그러니까 아신과 살성이 둘 다 세력이 있어가지고 딱 버티고 있다. 어느 것이 더 센지 모르겠다. 판단하기에 곤란하다. 했을 경우에는 마땅히
제살, 살을 제어해야 된다. 이런 경우 반드시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가 간혹 나옵니다. 그런 경우에 살을 제어하는 것이 좋다 하는 얘기고, 다음에 살중신경의 화살 그랬습니다. 살이 중하고 살이 무겁고 살이 더 세력이 좋다는 얘기죠. 아신 나의 몸이 가벼울 경우에 나의 몸의 세력이 약하다. 그러니까 나의 비겁의 기운보다도 살의 기운이 더 강하다. 그걸 살중신경 이렇게 표현을 했죠. 이때는 마땅히 살을 화해야 된다. 그건 무슨 얘기냐? 인수가 필요하다. 그런 얘기죠. 이때 살을 극하게 되면은 오히려 살이 더 난동을 부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살을 화해야 된다 해서 살인상생을 시켜야 된다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고요. 다음에 신강살천이다. 그러면 그 앞에 살중신경의 반대가 되겠죠. 신강하다는 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사주 내에 그 월지에 비겁이 왔다거나 아니면은 월지에 비겁이 오고 그러고 또 다른데 비견 겁재가 있거나 인수가 있을 경우에, 이런 경우에 그 신이 강하다고 그랬죠. 그럼 이렇게 신이 강할 경우에 살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살은 역시 천약하다, 천하다, 약하다. 이건 얕을 천자죠. 그렇게 됐을 경우에 마땅히 살을 생해야 된다. 그러면은 살을 생하는 것은 뭐죠? 재성이 와야 된다. 사주에 재성이 있어도 좋고 또 운에서라도 재성을 봐야 된다. 자,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자, 어느덧 시간이 한 32분을 넘어섭니다. 그러니까 오늘 강의는 이걸로 마치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